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김정한 기자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키신저는 외교가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외계인으로서 이제 그런 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북한 정권 교체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 정권 교체론의 실체는 약간은 군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이 좀 약간은 뭐 참수작전이라든가 군사작전과 연관된 뭐 예를 들어서 망명정부라든가 체제 붕괴까지는 연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이러다가 정권 교체를 한다 해서 무슨 선제 공격을 미국에서 한다든가 해서 불똥 정도가 아니라 전면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될 경우 우리 가장 그걸 우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의 ICBM의 개발, 이 진화의 속도로 봐서는 그 무기 체계상으로 볼 때는 레드라인에 가까이 왔다. 예. 또는 넘어섰다. 대화가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한번 돌이켜보면요. 아시아에 돌아온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중동에 전념을 했거든요. 여차하면 중동에서 폭격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아프간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서는 모든 상황이 자유로웠어요. 러시아, 구소련도 끼어들지 않고 중국도 끼어들지 않고 유럽은 같이 연합작전을 했고 마구 폭격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연 군사학적까지 포함해서 과연 레드라인에 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객관적으로 제가 안이하게 전쟁 우리가 안 일어나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정권 교체론을 미국서 이런 생각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소련을 결국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서로 뭐 핵실험도 하고 곧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은 위기가 많았잖아요. 예. 그걸 철저히 대비하면서부터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력이라든가 문화의 다양성 때문에 소련은 민주주의 체제로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미국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역할이 없습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그런데 그때 가서는 북한과 비교했을 때 이 남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나중에 쭉 가서 김정은을 포함시키겠지만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거나 바뀌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오도록 우리는 또 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역할을 찾아내야 됩니다. 공통적인 인식은 지금 북한과 북한 상황이 미국과 중국과 한국에게 정말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은 공통된 인식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본 아베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0분간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 ICBM 미사일, 그리고 예견된 핵실험,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를 미국과 일본의 정상 둘이서 무려 50분간 통화를 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미 대통령과 통화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할 예정이고 시간은 조율 중이다. 아마도 휴가를 다녀온 직후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요. 한미 대통령은 이미 포괄적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당장은 할 말이 없는 것. 당장은 할 말이 없다. 김병희 박사님. 네. 아베와 도널드가 50분간 북한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우리 청와대가 조만간 통화를 할 것이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 50분이 넘는 통화 시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 정상 간의 50분이 넘는 통화 기록이라는 거는 역대 이제 기록될 정도의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에 대한 미사일 도발, 특히 ICBM 도발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결국은 휴가를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뭔가 이상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분석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할 때 두 정상이 필요하면 바로 대화한다는데 의견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통화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간이 지금 현재 이상기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들어 그 나름대로 비판에 대한 분석들이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북한의 ICBM 도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의견 교환이 있을 건가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아직 되지 않는 상황이라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좀 미뤄지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청와대 모종의 조치가 좀 빠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점이 김병민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즉각적으로 한미 간 네. 통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전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으로서 외국 정상과 긴밀하게 통화하고 사전 협의하면서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휴가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먼저 사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고 난 뒤에 휴가에서 복귀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